북상 중인 5호 태풍 노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제주와 남부 곳곳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태풍 노루의 진로와 예상 고비 시점 등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해야겠는데요.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태풍 노루, 한반도로 오는 겁니까? 예, 현재 태풍 노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오키나와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한 700km 떨어진 굉장히 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주말쯤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노루가 진로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현재는 밝힌 상황이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오키나와 굉장히 먼 곳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 매우 강한 소형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풍 노루는 열흘 넘게 이 해양에서 머물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크기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만 또 굉장히 강한, 매우 강한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현재 말씀해 드린 대로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을 기상청에서는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더 밝혔습니다. 먼저 경남 해안에 상륙을 하거나 스친 다음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주로 통과해서 내륙으로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왼쪽에 보시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와서 태풍이 대한해협이 아니라 경남 해안에 근접한 다음에 동해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오른쪽의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를 관통하고 이후 그대로 북상을 해서 내륙으로 들어온 다음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인데 일단은 태풍이 북위 한 30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제주도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한반도 상공에 굉장히 강한 서풍대가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풍의 바람을 타고 아무래도 북서진하던 것이 갑자기 전향을 해서 북동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향하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 그리고 이 태풍의 세력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해서 한반도 상공에서 부는 그 서풍보다 더 강해진다면 그러니까 이 태풍의 세력이 주변의 어떤 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북상하는 속도로 계속해서 북상할 가능성 그래서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여러 가능한 경로들이 있을 텐데요. 그 경로들과 비슷한 태풍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피해 정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태풍들이 노루와 비슷했나요? 예, 가장 이제 유사하다고 보는 태풍들 그리고 대한해협을 통과했던 태풍은 2013년에 태풍 다나스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를 했었고 대한해협을 지날 때 강도는 80헥토파스칼, 그래서 소형 태풍이었고 강도는 중형급이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서 산간에 240mm 정도 비가 내리게 됐고요. 지금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에서 보라색 지역들이 좀 많은 비가 내린 지역들인데 주로 제주도 그리고 영남, 남해안, 동해안 그래서 이 태풍의 길목에 놓인 곳에서 강한 비들이 좀 쏟아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경남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2016년 10월 초에 태풍 차바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에 나타났던 태풍이었고요. 경남 남해안으로 지나가는 태풍이었고 경남 해안을 통과했을 때 소형급이었고 강도는 중형 태풍이었습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진 곳들이 아까 대한해협을 통과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태풍이 한반도에 더 근접을 하면서 제주도에 590mm, 울산에도 380mm의 비가 쏟아지게 됐고요. 강수량이 주로 제주와 호남 남해안, 영남 남해안 그리고 일부 영남 동해안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를 통과해서 내륙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2002년에 8월 말에 겪었던 태풍 루사,
최악의 이 태풍 네. 피해가 있었고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태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보라색 지역이 앞에 두 CG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태풍이 내륙으로 상륙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됐고요. 제주도에 하루 동안 590mm, 강릉도 역시 또 59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주와 내륙 많은 곳들, 그리고 강원 동해안, 그리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경계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바람보다는 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서 전향을 하면 아무래도 한반도는 태풍의 왼쪽에 놓이게 됩니다. 오른쪽은 태풍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다가 중위도가 가지고 있는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이 바람 피해가 극심하지만 왼쪽에 놓이게 된 한반도는 강수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태풍은 강수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과거 태풍의 경로를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태풍 경로에 인접한 지역들은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되는 고비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은 주말쯤에 오키나와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쯤에 이 태풍이 전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대로 이 기상청의 가장 이 유력한 예상대로 대한해협을 통과한다고 본다면 역시 일요일쯤에부터 제주도가 영향을 들 것으로 보이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에 아무래도 많은 지역들에서 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오전에 제주도의 태풍 경보, 7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남해안과 남부지방, 충청, 강원도에 태풍 주의보 또는 경우에 따라서 태풍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 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요일부터 제주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월요일이 남해안에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원래 해수면 높이가 높은데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조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남해안 지방,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현재 서쪽 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 노루가 다가오게 된다면 이 폭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특보가 굉장히 많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동쪽에서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서쪽 지역에서 폭염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지금의 선선한 동풍이 아니라 태풍이 몰고 온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습기가 굉장히 많은 동풍이 불게 됩니다. 지금의 동풍과는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 성격을 가진 동풍이 불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온도도 더 오르겠고 극심한 폭염도 예상이 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습기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꿉꿉하고 후텁지근하고 불쾌감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폭염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주말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 또 남해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 태풍 진로 계속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